최근에 정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노사정과 함께 퇴직연금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출범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시킨다는 것인데 오늘 알찬 생활에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진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퇴직금하고 퇴직연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제도인데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법적 구조와 관리 방식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먼저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회사가 이 퇴직금을 내부에서 적립하여 관리하게 되는데 회사가 관리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체불의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노동사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네. 크게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방식인 반면에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의 핵심은 퇴직금은 회사 내부에서 보관되지만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퇴직연금이 더 선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냥 퇴직금 준다는 건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못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연금은 이제 외부 기관이 이미 계속 주게 되니까 네. 좀 안정한데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를 좀 의무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내부에서 퇴직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 퇴직 시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회사의 도산 아니면 재정상의 악화 아니면 사업장의 고의 누락 등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거든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근로자는 사실상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 의무화인데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사전에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구조이다 보니 회사가 어려워져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는 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네. 퇴직금 미지급 문제의 해결 그리고 근로자의 어떤 재산 보호 그리고 퇴직연금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이 세 가지가 정부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제도하고는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퇴직연금 제도를 근로자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구성을 했거든요. 네. 이번 TF의 핵심 논의는 낮은 퇴직연금의 도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제도가 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영세 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도입률이 매우 낮은 편인데요. 그리고 사내 적립 방식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미지급이나 체불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TF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의무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좀 차등하고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과 해지 제한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TF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손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좀 탄탄한 회사들은 이 연금에 좀 대부분 가입이 돼 있죠. 이제 어려운 회사들이 좀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에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먼저 직원이 100명 이상 있는 큰 회사들부터 퇴직연금을 반드시 도입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그다음엔 5명 이상 99명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 마지막으로 5명 미만의 아주 영세한 사업장까지 순서대로 확대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영세 기업의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퇴직금 미지급 사고가 사라질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네. 그래서 TF에서는 회사 규모별로 언제부터 의무화할지 또 작은 회사들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꼼꼼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규모가 있는 회사는 그렇지만 노동 취약계층이 좀 있지 않습니까? 특수고용직이라든가 이분들도 퇴직연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관련 논의는 이번 TF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어떠한 퇴직연금 제도의 취약 그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지만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도의 보호 안에 끌어들이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아직은 제도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과 어떤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뭐 플랫폼 노동자 본인이 내가 지금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업무 형태가 정규직이든 플랫폼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을 하면 좀 퇴직연금으로 보호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분들은 뭐 기존의 IRP를 좀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또 충분히 그렇게 강화할 수 가능할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예. 제도 개선에 앞서서 기업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앞으로 의무화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과 인사 담당자도 미리 준비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운영 방식이 어떤지 점검하는 일인데요. 예. 아직도 회사가 퇴직금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적립하고 있다면 앞으로 금융기관에 외부 적립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예. 또한 기업은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해야 될지 미리 좀 생각을 해두어야 됩니다. 뭐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DB형으로 갈지 아니면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넣어주고 근로자가 운영을 하는 DC형으로 갈지 회사 규모와 인력 구조를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네. 우선 정부의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각종 지원책들을 검토하는 부분도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